제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출세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극우 일배가 되십시오. 둘째, 친일파가 되십시오. 셋째, 이게 중요한데 국회를 무시하십시오. 넷째,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이 되십시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연주를 찾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경사노위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불법 파업의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쟁의 행위는 공산주의다. 라고 합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로 총살감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 빵진숙, 빵통위원장으로 불리는 이진숙 씨, 법인카드 사용의 달인으로 등극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는 질의에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로 앞으로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자료를 달라던 청문위원회 거듭된 촉구에 이준숙 씨는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말이 곧 자료라는 것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고 말했던 프랑스 루이 14세가 떠오릅니다. 이 정도로 국회를 우습게 여겨야 걸핏하면 거부권을 쓰는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드는 것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평화통일에는 관심도 없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의 선동에 놀아난 것,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일베 유튜브 주장과 똑같습니다.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실제로 극우 유튜버였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주장을 버젓이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는 윤석열 정부에서 넘쳐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에 대해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은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김낙연 한국중앙연구원장은 위안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근대화 실패는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은 윤석열 정권 고위직을 포기해야 합니다. 검찰 출신들도 현 정권보다 잘 나가는 때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공기업 등에 검찰 출신이 가득 찼습니다. 용산 대통령 비서실은 물론 행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넣었습니다. 방송은 하나도 모르는 김홍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던 것 기억하시죠? 정부 외곽기관 중 노른자리도 검찰 출신이 차지합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박문진 이사에 검찰 출신을 넣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든든한 출세 비법, 다름 아니라 김건희 씨 연줄입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관여했던 김행 씨는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낙마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행사에서 특별 도슨트를 했던 김동조 씨는 대통령 국정기획 비서관이 됐습니다. 김동조 씨의 재산은 지난 1년간 210억 원이 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 그가 밀어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해병 순직에도 자리를 보존할 뻔했다가 들켰습니다.
이 이종호 씨는 마약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 이름이 곳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 조건 중 2가지를 갖추면 후보자가 됩니다. 3가지를 갖추면 출세길이 열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우, 극렬주의자, 친일파 몰입애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2주일 뒤면 광복절인데 이런 세상을 보여드리게 돼 선열들과 국민께 죄송할 뿐입니다. 빨리 끝장내야 합니다.